행위의 목적. 뭐라고요? 아,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요, 법령의 목적 보세요. 자, 목적은 뭐냐면, 여기 법령이죠? 법령에는 먼저 뭐가 있냐?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 이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효력 요건만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 그러면 효력 요건은 뭐가 있죠?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민법 총칙의 순서예요.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먼저요, 당사자가 있다. 당사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냐? 목적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죠. 이 목적,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민법 총칙이.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그것을 확정성이라고 그래. 이것은요, 계약 체결 당시까지, 체결 당시의 확정, 그건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확정은 이행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돼. 이행기까지 확정. 체결 당시 아니에요. 이행기. 여러분 봐요. 아파트 분양을 봐봐. 그럼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지금 당장 아파트가 있어 없어? 없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여러분 지금 여기 목적이 뭐예요? 대금하고 등기잖아. 등기. 등기를 언제 해줘요? 지금 계약할 때 등기해줘?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 등기해요?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돼야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으면 2년 뒤에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어디 저쪽에 어디 보니까 3000세대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3000세대다가 저기 보면 또 1000세대가 또 하고 있죠. 또 건너편에 또 한 1000세대 또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단계죠. 아직 나한테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언제 등기가 되는 거야? 완공돼야죠. 근데 언제 완공되냐? 그 사람들이 DDA를 정해놨죠. 2020년 12월 30일까지다. 그럼 2020년 12월 30일에 건물이 완공돼 있으면 되죠. 그때까지만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목적의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것이 뭐냐? 가능은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이란 말은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사회 통념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봐,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지가 한강 물속에 빠졌어.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렸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가요, 둘이 사랑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는 특이하게 달나라에 가서 결혼하자. 달나라에 가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회 통념상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이 불능은요, 또 법령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뭐냐면 원시적 불능하고 여기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강의 노트 있죠?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약간 만주골판이 약간 있어 없어? 만주골판 약간 있죠? 그 만주골판에다가 그림을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 1월 30일 뭐라고 하냐? 1월 30일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서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3월 1일 날. 그런데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 불능은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항상 이것은 한 세트니까 암기란 말이죠. 여기서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이행이익은 이것은 전매 차익을 얘기해. 전매 차익이요. 여기 갑이요, 을이요, 갑한테 이 집을 1억 원에 샀어. 그래가지고 병한테 1억 1,000에 팔기로 약속을 했어. 병한테요.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3월 1일날 등기를 줘야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가지고 차익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건물이 멸실돼서 등기는 못 해주죠. 그러니까 갑일한테 이행을 해줬다 한다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건물이 불타서 이행을 못해서 이익을 못 얻었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갑너가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됐죠. 이미.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을은요, 건물이 없는 걸 알았으면은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계약을 하면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 이자가 나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죠? 대출 이자가 나갔잖아요. 대출 이자가. 대출 이자가 나갔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내가 계약이 체결된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으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이죠. 그래서 너가 나한테 그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그럼 너가 그러면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라 이렇게. 그것을 신뢰이익배상이다. 다시 우리가 원시적과 후발적은 어떻게 나눈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나눈다. 성립하기 전에를 뭐라 한다? 원시적. 성립하고 난 후를 후발적이다.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은 어떻게 표현한다? 어떻게? 이미 멸실 이렇게. 이미. 알겠죠? 이걸 이제 아시면 여기 이제 봐.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요. 객관적이란 말은 3층짜리 건물이 3층만 멸실되면 그것은 일부 멸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3층짜리가 전부가 다 멸실되면 전부 불능이죠. 그런데 3층이 멸실됐는데 건물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하고. 봐봐, 우리는 남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해. 자, 그럼 봐봐. 갑의 것을 내가요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줄 수 있어도 나는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주관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건물이 아예 멸실되고 없어. 그러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등기를,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못 해주면 뭐라고 한다? 주관적. 주관적은 건물 자체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객관적은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전부 아까 말했죠? 3층짜리 전부가 불능이냐,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냐 이런 말이죠. 전부가 불능이다? 그럼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 무효. 무효. 그리고 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얘기해. 자, 봐봐.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면 무효가 돼. 그 다음에 계약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어떤 책임을 진다? 신뢰이익 책임을 지죠.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되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이익.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을 뭐라고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을 해? 이미 뭐다? 멸실. 이미 뭐라고 한다? 수용. 그래서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하지. 이것을 원시적이다 이렇게.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다. 무효. 원시적, 객관적, 일부가 불능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원칙은 무효인데 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예요. 137조가 적용이 돼서 무효가 되는데 무효인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나올 거예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뭐라 한다?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다 이 말이죠. 100평.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아파트 분양할 때 이렇게. 아파트. 이것은 뭐냐? 그런데 평수가 부족해요. 그러면 574조 수량 부족에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뭐가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대금 감액을 한다는 말은 계약이 유효일 때 얘기해요? 무효일 때 얘기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유효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보 책임. 여기는요, 계약체 관책은 전부가 불능일 때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봐, 다시. 후발적은요, 후발적은 일단 유효요. 후발적은 무슨 계약 체결 후요. 무슨 계약 체결 후에요. 후발적은 일단 유효요. 그래서 후발적과 원식의 차이는 뭐냐?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채무자, 여기는 채권자, 여기는 쌍방, 채무자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잘못으로, 쌍방이 잘못 없이, 이 말이죠. 물건이요 멸실이 되죠. 여기 물건이요 멸실이 되죠. 여기 물건이요 멸실이 된다, 이 말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 이렇게요.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위험 부담, 이렇게. 쌍방이 잘못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대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 대상 청구권, 이렇게. 여러분, 채무 불이행은 뭐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러면 후발적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뭘 묻는 거야? 후발적 관계 없다? 원시액을 묻는 거죠. 후발적과 관계 없으면 원시액이죠. 그러면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후발적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지금 여기 가운데 배워놨죠? 채무자를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채무자를 누굴 얘기해? 항상 우리는 채권자, 채무자는 구별하는 기준은 건물을 기준으로, 건물을 넘겨줄 사람을 채무자, 넘겨받을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건물을 이전해 줄 사람은 누구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다?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래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고 채권자를 매수인이라고 해요.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채무자와 채권자는 물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객체를 기준으로.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천재지변이다, 또는요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돼. 자, 봐봐요. 먼저 계약 체결 후, 두 번째요,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요.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이에요. 채무불이행, 무조건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게 아니라고. 채무자, 매도인이 잘못했을 때 채무불이행이라고. 매수인,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의 문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다? 어디요? 원시액에 속하죠. 원시액은 절대로 채무불이행 말이 없어.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요. 이러면 이미 멸실이라고 돼 있지. 이미 멸실. 이미 멸실이란 말이 있으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미 멸실은 첫 번째 원시죠. 두 번째 뭐다? 무효. 세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또는 이미 수용, 이렇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몇 번 얘기해. 그림을 보라고. 그림을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것 세 가지. 아니야, 이미 멸실과 관계 있는 것 세 가지.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런데 후발적은요, 무슨 계약 체결 후죠. 후발적은 뭐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 원시적은요, 무효. 이걸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멸실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봐봐요. 이런 보면, 자, 후발적 봐봐.
가능성에서 후발적 봐봐. 후발적은 이미 멸실, 계약 체결후죠. 계약 체결후 원칙은 뭐다? 유효. 원칙은요? 무효. 그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밑에 봐봐. 채무자가 잘못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이죠. 쌍방 귀책이라고 돼 있나요? 봐봐. X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쌍방이 잘못이 없어야 돼. X라고 써. 귀책에다가 X 했어요?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그것을 뭐란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또는 대상청권. 이렇게 참고 봐봐. 참고 위험부담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교섭단계 줄고. 그러면 교섭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요? 아직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원시적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채무불이행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나오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불능을 봐봐.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전부는 무효이고 계약체에서 과실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일부, 밑에는 일부죠. 일부 불능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이 돼야 돼? 전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 그것은 담보 책임. 박스에 봐. 담보 책임. 수량 부족하고 말고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X라고 돼 있죠? 아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봐봐. 밑에 15페이지에 3번. 이런 15페이지 3번 보면 목적의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나요? 가능성 1번은 뭐라고 나왔죠? 사회통념상. 2번은요 불능은 확정적이고 객관적 불능이어야 된다. 4번 원시적 불능이라 나왔죠? 나왔어요? 그 원시적 불능보다 이미 멸실 이미 숭이란 말이 있으면 기억 봐봐요. 기억.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동그라미 이미 그 토지 전부가 수용 동그라미 수용.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앞에가 뭐라고 나왔죠? 원시적 불능에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수용이란 말은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다 이 말이죠. 이미 동그라미 니은에 이미 화재로 멸실 이미 멸실.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유효 무효 맨 끝에 무효. 디귿 중요하죠? 디귿에 별 하나 하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부족하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부족하다. 그럼 이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지. 담보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일 때? 전부가 불능일 때.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알겠죠?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니은 봐봐. 니은 임대차 계약을 줄고 체결한 후 이렇게 체결한 후.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은 매매계약 체결 후 줄고 체결 후. 그 다음에 니을이요 니을도 매매계약 체결 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결 후란 말이 중요해. 임대차고 매매고 뭐고 전세고 필요 없어. 체결 후 그럼 뭐다?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뭐란다? 목적의 가능성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갔어요? 채권법을 가서 공부할 때 계약체에서 관리 책임하고 위험 부담을 공부할 때 또 나와. 이게 또 나와. 그러니까 그때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이제 목적이 확정하고 가능하고 적법해야 돼. 적법해야 돼요. 이 적법성은 뭐냐? 우리가 법은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요. 임의 규정 이렇게. 강행 규정은 뭐죠? 강행이란 말이 뭐예요? 강행한단 말은 법 규정하고 다른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의 규정은요?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강행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조문이 A는 B라고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A는 B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는 C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요 A는 B라고 나와 있어도 A는 B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A는 C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걸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다? 물권법에 나와 있고요. 임의 규정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다? 채권법에 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되냐?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효력 규정은 뭐죠? 효력 규정은 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도 법을 위반했을 때 이 말이죠. 공법상으로는 어떻게 되고 사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공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공법, 사법 이렇게. 자, 그럼 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지죠.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예요? 공법은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공법 하잖아요.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예요? 공법과 사법인데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고. 공법은 뭐죠? 공법은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국가와 개인이요. 사법은 뭐예요?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평등한 관계를 다루는 걸 사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부동산 공법 그러면은 국가기관으로 관계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배우는 공법은 다 국가기관으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민법은 사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법을 위반하죠. 위반하면은 국가기관하고 관계에서는 무조건 처벌을 받아. 형사처벌. 이것도 형사처벌 받죠, 다. 알겠죠? 그런데 사법적으로는요,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이거는요, 사법적으로 유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차이는 뭐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의 차이는 뭐냐? 둘 다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차이는 사법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사법적으로 유효이냐 무효이냐의 차이다. 효력 규정은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당연히 단속 규정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는 이것은 민법에서 나누는 것이고,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강행 규정 그러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강행 규정을 하는데, 보통 강행 규정 그러면 뭘 얘기하냐? 효력 규정을 얘기를 해. 뭐라고 한다고? 강행 규정은 뭘 얘기해? 효력 규정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구조를 먼저 보라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강행 규정이 아닌 거 뭘 물어봐? 효력, 단속, 임의 규정을 물어보죠. 임의 규정은 채권법에 있어. 다음 중에서 효력 규정이 아닌 거 뭘 물어봐? 단속 규정을 물어봐. 딱 두 가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 강행 규정이 아닌 것 임의 규정을 물어봐. 효력 규정이 아닌 것 단속 규정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것이 그러면 단속 규정이 가는가,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거 뭐 같다? 중간 생략 등기 하고요. 무허가 음식점, 그다음에 무허가 숙박업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중개사법에서 혹시 뭐죠? 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란 말 배웠어요. 직접거래. 알죠? 중개업자가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거 직접거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 우리는요, 그 전매 금지 규정, 작년에 나왔죠? 전매 금지 규정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간생략 등기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직접거래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직접거래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다. 중간생략 등기 한번 봐볼까요? 봐봐요. 여기 봐봐. 이 건물을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아요. 그런데 을은요, 등기를 안 해. 등기 비용 드니까. 또 등기하면 취득세 나오죠? 또 이걸요, 을이 또 병한테 처벌하면요, 양도세 나올 수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자기가 또 병한테 팔아가지고 갑한테 부탁을 해. 등기 그냥 병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갑이요, 을의 부탁대로 병한테 등기하게 되면 을은 등기 비용 안 내죠, 취득세 안 내죠, 양도세 안 내죠. 알겠죠?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 말든 일단 이 병은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가 아니라고 해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을은 누구한테 등기해? 병한테 등기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어? 병이 취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취득해? 병이 취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갑을 병으로 가든 갑에서 직접 병으로 가든 누가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병 앞으로.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요, 중간생략 등기는 사법적으로는 유효가 돼. 그런데 이 을은 지금요, 세금 다 탈루했죠? 그러니까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생략 등기란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처벌은 누구한테 받아요? 의리병한테 받아요? 국가한테 받아요? 국가. 그래서 공법이죠. 처벌은. 너 처벌받은 건 처벌이고, 두 사람 간의 거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겠죠. 고등에서 가장 중요한 놈이 누구다? 중간생략 등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되는 건 뭐가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명의신탁,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뭐냐, 이런 거죠. 이런 율락녀 있죠? 율락녀가요, 율락행위라고 해서 선불금 받는 거, 선불금 먼저 받는 거.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이요, 현저히 고율의 이자약정, 고율의 이자약정이요.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무조건 것은 무효가 돼. 넘는 것은 무조건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초가요. 초가 중개수수료약정. 중개수수료가 초과되면 초과 부분은 반환해야 돼. 알겠죠? 초과 부분.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죠. 그럼 공익법인을 뭐란다? 이것을 학교법인이라고 얘기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돼.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돼. 암기고 어떻게 하죠? 책에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봐봐, 변호사가 문제가 돼.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있고 변호사인 사람이 있어. 변호사 아닌 사람은 소송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행을 하고 돈을 나누어 갖기로 했어. 그것을 말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런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어. 그 성공보수가 민사사건이면 유효가 되는데 형사사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 무조건 무효가 돼. 변호사가 성공보수, 우리 시험에는 뭐로 나왔냐? 민사사건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어. 근데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무효가 돼. 형사사건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 이것은 암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책을 한번 봐봐. 책을 보면 여러분 어디로 보냐? 나머지는 다 놔두고 어디로 보냐면 밑에 그 위에 14페이지 한번 봐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나요? 참고를 해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가 성공보수입니다. 변호사가 민사사건은 유효, 형사사건은 무효. 맨 밑에 나와 있죠. 그걸 잘 보고 바로 그 옆에 보면 탈법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자, 봐봐. 탈법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탈법. 강행법규를, 자,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있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요,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을 못해요. 국가재산은 눈먼 재산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면 그 사람만 이익 보니까 못하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죠. 그걸 강행법규를 어떻게 했다?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이 국가재산을 공부하는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처 이름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직접은 아니죠. 이것을 뭐란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결국 자기가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을 탈법했다,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다. 탈법. 알겠죠?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다? 간접적.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요, 페이지 15페이지 오른쪽에 4번 목적의 적법성 한번 봐봐. 목적의 적법성 봤어요? 봤어? 15페이지 밑에 4번 까맣게 됐죠? 1번 법규 등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구분하여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동그라미 무효, 세 번째 줄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맨 끝에 유효 동그라미 했어요? 효력 규정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줄거, 한도액을 줄거, 초과 거기만 줄거, 변호사 아닌 자가 거기만 줄거, 변호사 아닌 자가 이걸 변호사 맨 끝에 변호사법 위반 행위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선약정 금지에 위반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그 다음에 줄고 투자수익보장약정 딱 하기만. 그 다음에요, 니은은요,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 쓰고 돈 빌리는 거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현저하게 고유린 이자약정, 현저하게 고유린 이자약정 이렇게요. 위반되는 부분 줄고 두 번째 위반되는 부분은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미음은요, 미음은 첫 맨 끝에 공익법인, 다른 말로 학교법인이죠. 두 번째 줄이요, 맨 끝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 미음 비읍은요,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 허가, 명의신탁약정,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면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돼.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바로 효력 규정이에요. 자, 3번은요, 단속 규정은요, 첫 번째 출고 중간생략 등기, 너무너무 중요해. 별 하나에, 알았죠? 중간생략 등기 별. 바로 옆에다가 무허가 음식점 숙박업,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니은이요, 맨 끝에 국민주택 전매행위. 디귿의 맨 끝에요, 직접 거래 이렇게. 아직 시험에 안 났어요, 직접 거래. 그 다음에 4번은요, 탈법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위반, 간접적. 그래서 탈법행위 나서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 이 말이죠.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탈법이다.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죠. 그걸 탈법이라고 한다. 직접적 위반이다, 간접적 위반이다,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